발제 순서는 박두용 교수님의 발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번 사고를 접하면서 황당함과 황망함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먼저 이번 사고가 두 가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하나가 GTX-A의 삼성역 복합 한성센터의 공사 철근 누락이 있었고, 또 아주 최근에 서소문 고가 그 차도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이런 사고를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가, 우리 사회가, 또는 국가가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가 하는 그러한 심정이 아마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한 이제 관점에서, 국민들의 관점에서 이걸 좀 바라보고 국가가 마련해야 될 시스템,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GTX-A의 삼성역 그 복합 한성센터의 공사 철근 누락을 보면, 그 과정 상태에서 이게 공사가 진행되고 공사가 거의 끝났을 때까지 지금 여러 그 중증적 관리 체계가 있었는데, 즉 배근팀 시공사에, 그다음 협력업체, 원도급, 감리,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진행됐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알고 그랬을 가능성이 사실 높진 않을 것 같은데, 몰랐다면, 이 4개의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도 몰랐다는 얘기는, 이건 우리나라 건설 시공의 품질 관리에 하나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배근팀이 도면을 읽을 수 없었거나 그냥 시키는 대로 했거나, 협력업체도 이게 확인할 역량이 안 됐거나, 아니면 원천이 그냥 시키는 대로 했거나, 그리고 원도급자가 최근에 최종 철근 개수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공사가 끝나면 되게 이제 협력업체의 보고를 믿고 그대로 마쳤거나, 최종적으로는 감리가 이걸 반드시 확인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상태로 보면 문서상으로는 확인이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하고 다르니까 이게 형식적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과정이 다 빠졌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떤 더 시스템을 여기다 부가적으로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 듭니다. 여기다 하나 더 붙인다고 해서 또 이게 해결될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장기적으로 보면 이 결국은 이게 중증적 하도급 문제와 공기와 이런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비용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러한 안전 책임도 이제 어떤 개인의 잘못이나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비용 문제로 접근하고, 즉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칙적으로 보면 시공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철거하고 천문학적인 아마 비용이 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검토가 될 텐데, 그냥 원칙적으로는 철거하는 것에 준하는 비용을 어떤 식으로든 부담을 해야, 그리고 이게 실제로 철거하고 재시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뭐 영업이익을 몰수하듯이 과징금 같은 걸 부과하는 체계를 강구해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일단 그렇게 책임을 묻게, 경제적으로 책임을 묻고 난 다음에는 이 안전성 문제에 관한 보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강할 거냐, 어느 정도 보강할 거냐, 이게 안전하냐 하는 그 논의는 이해관계가 일단 일단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근 대비 누락되고 보고 체계에서 누락됐다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의 관리 체계나 그 다음에 국토부의 관리 체계나 철도청의 관리 체계가 이건 시 알 권리의 문제 같습니다. 이 공공공사는 그냥 단지 발주자와 시공자와 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알 권리하고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 법제화나 이런 걸 통해서 공공공사의 경우 이런 일정 이상의 그 부실 시공에 준하는 것이 발견됐을 때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론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이게 새벽 2시경에 슬라브가 약 2.9cm 정도 침하됐다고 해서 공사가 중단됐는데, 공사가 중단됐다는 얘기는, 철공사가 중단됐다는 얘기는 이미 구조물이 그 붕괴 위험성이 있다는 걸 현장에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2시경에 슬라브가 무너질 때까지, 붕괴될 때까지 밑에 차량 통제가 없었습니다. 철도도 계속 열차도 다녔고 일반 차량도 다니는 중이었고 결국은 일반 차량이 밑에 붕괴될 때 사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의 안전관리 체계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전관리는 일반적인 매니지먼트 1과 달리 매니지먼트 2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되는 것, 금지, 정지, 중지에 관련된 분야인데 이것은 개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 국가의 안전관리나 위기관리 체계는 굉장히 상위층에서 이게 작동이 돼야 되고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타워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에도 필요하고 국가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철거공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취약합니다. 법적으로도 취약하고 인력도 취약하고 공사업체도 취약합니다. 그다음에 기록도 취약합니다. 철거하고 나면 남지 않습니다. 철거에 대한 부분은 외국에서 상당 부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쌓아놔야만 이게 다음 우리가 철거 공사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빅데이터를 좀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철거 공사와 관련된 데이터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철거할 때 어떤 붕괴가 있었는지 지난번 울산에 있었던 보일러 그 철거도 어느 정도에서 진동이나 기울기가 나타났는지 한 데이터가 모니터링 됐더라면 향후에 아마 이런 철거하는 데 상당한 노하우가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간단하게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두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현우 회장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